이러한 지역과 학교의 특징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협력적 교육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공통적 특징은 바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렇게 연대할 수 있는 것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나 살펴봤더니 혁신교육지구와 혁신교육 포럼입니다. 시흥은 혁신교육지구 시즌 1서부터 시즌 3까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를 통한 혁신교육 실현을 목표로 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교육사업을 확장해서 시흥만의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흥 혁신교육 포럼도 구성을 해서 경기 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시흥 지역의 교육 현안을 잘 살펴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모색하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 있어요. 시흥 학교마을 교육협의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론 기존에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경기도 20억의 교육지원청 중 시흥교육청이 이제 작년이죠. 21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학교장, 지역주민, 실무자 정례회를 모든 권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급별로 분절된 교육과정을 운영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따로 하고 중등 따로 하고 고등 따로 하고 초등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우고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고 마을 교육과정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마을 연계 교육 활동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동일 생활권 안에 있는 유초 중보 연계 교육 과정을 실천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서 시흥에 있는 모든 학교가 소외됨이 없이 실질적인 학교 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의 특징이 다문화 교육이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차 오면서 다문화 장학사랑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좀 등한히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경기도에서 안산과 더불어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2018년부터 23년까지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지금 4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트워크, 맞춤형 지형, 그다음에 시민교육, 교육 국제화 특구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요즘엔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력 격차 기초학력 문제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지원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자체 예산, 도교육청 예산,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등 다양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그 지원 대상교나 학생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곳은 교육 과정만이 아니라 전체와 함께 연계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흥시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세라배움, 디딤돌 학교, 그다음에 시청 사업인 배움 체험 사업은 지역 연계 교육 협력 사업인데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흥시에서 하는 배움 체험 사업을 통해서 기초 학력 지원을 위한 마을 강사 사업이 확대돼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어려운 학생들의 얘기인데 복지망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망을 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역과 함께 잘 구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6개 복지관과 그다음에 권역 소재 학교를 매칭하는 마을아이 성장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 내 교원들의 교육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 복지관과 긴밀히 연락망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 발견, 통합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흥에 와서 굉장히 놀란 게 이제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었어요. 저번에 여기서 복지위원회 할 때 와서 보고 이 리스트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말로만 시흥에는 이제 100곳에 서울대가 있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와서 리스트를 쫙 보고서 어떤 내용인가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2021년에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특히 스누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서울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누컴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내용이 다양하고 구성도 좋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이제 단지 수업 끝나고 와야 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애기들이 많이 오고 멀리서 오려면 이제 교통편이 안 되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참 좋은 건데 인원수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좀 멀리 있는 애기들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디딤돌 학교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이건 다문화 관련인데 굉장히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흥영재교육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MOU 맺었고 특히 시흥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연계해서 심화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학사들 의견을 거기다 기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다 함께 모였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협의체가 작년 21년 6월에 이제 MOU 맺고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 브레인스토밍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현장 가깝게 가면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면서 계속 얘기한 내용인데 정강 지역 이외의 학생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예술 프로그램도 하는데 그 혜택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데 제가 이제 교장으로 있을 때 부천에서 거기가 또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인데 그 음대 학생 특히 서울대 그 피아노과 학생 오니까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여자 고등학생들이 서울대생이 하면 엄청 좋아해서 피아노를 제가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야외 뒷마당에서 연애시대라는 그런 연주회를 했었어요.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그다음에 이 뭐죠 하프까지 동원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연주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받아봤더니 아, 저런 소리가 있다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학생들의 레슨도 좋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평택이나 안양에서도 했던 건데 학생들이 공연을 해주는 것도 정말 우리 자율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나와서 해준다면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에 다양한 과가 있잖아요. 과가 있으면 그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체험처, 이건 뒤에도 나오는데 갯벌 체험이라든지 이런 생태 환경 조국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프로젝트 같은 걸 같이 해보면 좋을지. 물론 그게 다 일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고교 학점자가 되면서 다과목을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연수를 받고 싶은데 연수 강사가 없는 거예요. 연수 강사 하려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물론 바쁘시겠지만 선생님들이랑 같이 연수나 아니면 초빙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빨리 자주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흥교육지원청이 꿈꾸는 시흥교육의 미래 청사진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죠. 고교 학점제 확대, 그다음에 격차 없는 교육, 그다음에 협력적인 미래 교육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교 학점제 확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학진들 모두 모여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장학사들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인 교수님 모시고 인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심층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모든 장학사들의 사업에서 그걸 녹여내려고 하고요. 22학년도에는 시흥교육지원청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합니다. 예산이 4억이라고 담당자는 엄청 어려워하지만 혜택은 다 교육한테 가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고교학점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고교학점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담당자가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연계, 그다음에 진로교육, 책임교육, 지역기반 교육 이 모든 것이 함께 연계된 광범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은 모든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시흥교육의 시공간 확장을 통해서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교과 지도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시스템 제공, 학습 컨설팅 관련 연구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에서는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게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로적 관점이 없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대학교 안양대랑 협력해서 용역줘서 연구했던 하고 왔어요. 제가 결과를 못 봤지만 그렇게 기초학력 부족 요인에 대한 그런 연구 이런 것도 서울대 교수님들이랑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격차 없는 교육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격차 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건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돌봄의 기능의 확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통합적 협력체제 구축, 그다음에 원도심 문화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격차 해소,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시스템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이제 세 번째죠. 이제 협력적 미래교육인데 시흥이 미래교육의 옛날에는 혁신교육의 메카였는데 이제는 미래교육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군서미래학교가 있고 군서미래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저도 뭔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선도적으로 이 학교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말고도 시흥 지역에 처음으로 초중통합 미래학교가 3월과 9월 개교가 되고 그 중점을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커뮤니케이션 특화학교예요. 근데 시와 1초중 등은 해양생태환경 그게 바로 이 시흥의 특색이죠. 그죠? 그다음에 100원 6초중 등은 문화예술 중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해서 더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정된 학교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새로운 미래 학교 개교와 함께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같이 한번 연구 개발하고 초중등 통합 교육에 대한 교원 연수 지원 등 새로운 미래 학교 모델과 초중등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2 캠퍼스라는 개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캠퍼스가 이제 왜 이러니까 제2 학교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2 학교 정책을 시흥 지역에 맞게 재설계하고 지역 자원의 통합적 플랫폼을 구성을 한다면은 미래 교육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뭔가 이를 활용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좀 시흥의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제2 학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는 다른 지역에서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교육 자원입니다. 이것을 활용한 폭넓은 학교 선택형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시흥 지역의 학교와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그냥 항상 얘기하면 그래 잘해주고 싶은데 해주면 싫다고 하잖아요. 그죠? 뭘 원하는지 너희는 도대체 뭘 원하니 수요조사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협력사업 프로그램의 리뉴얼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수요가 가까이 되는 그런 거로 리뉴얼도 한번 어떨까. 그래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교육 관련된 분들이고요. 저야 뭐 교육에서 30년 넘은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거는 협력을 통한 상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미래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여기다가 시흥시는 뭐 하고 뭐 교육들이 그거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와 대학이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단지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누가 누구보다 잘한다거나 또 누가 누구 때문에 안 된다거나 또는 누가 누구에게 이끌려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기관이 선도적으로 협력적 상생 방안을 고민을 하고 또 각자 입장에서 책임 있게 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시흥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시흥 지역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도 그죠? 지역과 대학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